만약 실패한다면 우리 가문의 80년 역사가 내 손에서 끝나고 말 거야. 베를린 최고급 호텔의 웅장한 시연장, 유명 레스토랑 오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모든 전시 제품이 멈춰선 그 순간 한 젊은 여성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때 한 동양인 청년이 무언가를 들고 무대 위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에서 가전제품 매장을 운영하는 안나 슈미트입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베를린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상업 중심지이자 1705년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도시죠. 샤를로텐부르크 궁전 근처의 고급스러운 거리에서 우리 매장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어요. 전쟁이 끝난 1946년 할아버지는 폐허가 된 베를린에서 작은 수리점을 열었답니다. 당시 베를린 사람들은 부서진 가전제품을 새로 살 형편이 안 됐죠. 할아버지는 밤낮 없이 고장난 제품들을 고치셨어요. 전기기사였던 할아버지의 솜씨는 베를린에서 소문이 났고 점차 손님이 늘어났다고 해요. 1950년대 독일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할아버지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죠. 수리점을 그만두고 고급 가전제품 매장으로 전환하신 거예요. 최고의 제품만 취급하자는 게 할아버지의 신념이었어요. 밀레, 지멘스, 가게나우 같은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직접 거래를 시작하셨죠. 특히 주방가전에 집중하셨는데 이게 적중했답니다. 할아버지 시절부터 우리 매장은 베를린의 고급 레스토랑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어요. 최고의 요리는 최고의 도구에서 나온다는 할아버지의 철학은 셰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주방장들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매장을 찾았어요. 그들과의 신뢰관계는 우리의 자부심이었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매장에서 자랐어. 방과 후면 매장에 와서 숙제를 하곤 했죠. 진열대 사이를 뛰어다니다 할아버지께 혼나기도 했고요. 주말이면 계산대 옆에 서서 손님들을 구경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매장이 북적였는데 그때의 활기찬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대학에선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처음부터 가업을 잇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죠. 졸업 후 큰 회사에 취업 제안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셨고 아버지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죠. 가업을 이어받기로 한 건 순전히 제 의지였어요. 28살, 꽤 이른 나이에 말이죠. 처음엔 자신만만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 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답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60%나 떨어졌죠. 젊은 셰프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독일 가전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디지털화된 주방 기구들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단골 고객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답니다. 특히 사촌 마르쿠스의 성공이 뼈아팠어요. 마르쿠스는 2년 전 저희 동네에 매장을 열고 중국산 제품을 대거 들여왔죠. 처음엔 다들 비웃었어요. 슈미트 가문의 명성을 망친다며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의 매출이 우리의 3배라고 하더군요. 안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 너희처럼 고집만 부리다간 도태될 거야. 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게다가 6개월 안에 갚아야 할 500만 유로의 대출금은 제 어깨를 짓눌렀죠. 매장 리모델링과 재고 확보를 위해 받은 대출이었는데 매출이 떨어지면서 상환이 힘들어졌어요. 은행에선 매주 독촉 전화가 왔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전통을 고수하자고 하셨어요. 우리는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해왔다며 중국산 제품은 절대 들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80년 전통의 자존심을 지키자고 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릴 때마다 오늘은 과연 몇 명의 손님이 들어올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죠. 구인 광고를 보고 왔다는 청년이었어요. 매장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직원을 줄여왔는데 더 이상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파트타임이라도 구하려던 참이었거든요. 면접은 정말 독특했어요. 베를린 공대 전자공학과 석사과정 학생이라는 김민수 씨는 이력서에 독일어와 영어 모두 유창하다고 적어놨더군요. 하지만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은 짧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 매장의 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라고요. 이 제품은 전력 소비 효율이 좋지 않네요. 요즘은 더 좋은 기술들이 많은데 처음엔 그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품에 대한 그의 전문적인 설명을 듣다 보니 점차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독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2.41유로로 오른 시기라 파트타임 직원 고용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전품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은 매력적이었죠. 결국 주 20시간, 학업에 지장 없는 선에서 근무하기로 했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만 간단히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데
민수는 제품의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했거든요. 심지어 고객이 질문하지 않은 내용까지 말이에요. 고객님, 이 오븐의 열효율은 기존 모델보다 15% 향상되었고, 스팀 보일러의 압력도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처음엔 귀찮아하던 고객들도 점차 그의 꼼꼼한 설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매일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다는 거였어요. 직원 휴게실에서 작은 밥솥으로 데워 먹는 도시락은 늘 맛있어 보였죠. 어느 날은 저를 위해 불고기도 싸왔더라고요. 독일 음식만 드시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한국 음식 드셔보세요. 처음 먹어본 불고기의 맛은 충격적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그 맛있는 요리가 그의 작은 밥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죠. 민수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였어요. 독일 상점들이 대부분 그때쯤 문을 열거든요. 수업이 있는 날은 오후에 나오고 주말엔 쉬었죠. 일요일은 원래 독일 상점들이 문을 닫는 날이니까요. 베를린의 한인 유학생이 1350명 정도라고 하던데 민수는 그들 중에서도 특별해 보였어요. 다른 유학생들이 주로 식당이나 한인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는 일부러 독일 가게를 선택했더라고요. 전자공학을 전공하는데 독일의 프리미엄 가전을 직접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의 진지한 태도는 점차 우리 매장에 변화를 가져왔어요.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한국의 서비스 문화와 독일의 전문성이 절묘하게 섞인 그의 접근 방식은 신선했어요. 특히 젊은 요리사들이 그의 전문적인 설명을 좋아했죠. 덕분에 조금씩 매출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운명의 날은 따로 있었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주방장이 새 오븐을 사러 왔던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수가 들고 있던 그 작은 밥솥이 우리 매장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날은 우리 매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베를린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오너 헬무트 바이어와의 전체 주방 설비 교체 계약이 걸린 시연회였거든요. 수백만 유로 규모의 계약이었죠. 게다가 베를린의 유명 레스토랑 오너들과 셰프들도 참석한다고 했어요. 시연회장은 베를린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을 빌려 꾸몄답니다. 실제 레스토랑 주방처럼 설비를 갖추는 데만 이틀이 걸렸어요. 고성능 오븐, 그릴, 냉장고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죠. 특히 이번에 선보일 최신형 스마트 오븐은 우리의 자신감이었어요. 민수는 시연회 전날부터 무언가 걱정이 있어 보였어요. 안나 씨, 혹시 모르니 비상용 장비도 준비해두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대규모 시연회는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호텔 측에서 이미 모든 전기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아이러니하죠. 시연이 시작되고 10분 만에 일이 터졌어요.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호텔 담당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전력 공급량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모양이었죠. 이런 일은 처음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황한 호텔 측과 달리 바이어 씨는 차갑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셰프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죠. 수백만 유로의 계약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민수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걱정 마세요. 어제 창고에 비상용 조리 기구들을 미리 세팅해뒀어요. 제가 준비한 걸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옆 주방이었어요. 거기엔 놀랍게도 여러 대의 최신식 밥솥이 설치되어 있었죠. 이 밥솥들은 모두 배터리 백업 시스템이 있어서 정전이 돼도 작동해요. 각각 다른 온도와 압력으로 설정해뒀고 독일 전통 요리에 맞게 세팅도 완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둔 것 같았죠. 각각의 밥솥에는 다른 요리들이 조리되고 있었거든요. 슈무어브라텐, 아인토프, 굴라시 수프까지 전통 독일 요리들이었어요. 30분 후 시연장에는 환상적인 향이 가득했어요. 셰프들의 표정이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죠. 특히 바이어 씨는 계속해서 밥솥 앞을 서성이며 요리를 살펴보더라고요. 이건 정말 놀랍군요. 우리 레스토랑의 전통 레시피와 똑같은 맛이에요. 그의 말에 다른 셰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안정적인 조리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죠. 기존 주방 설비의 전력 소비량이 큰 고민이었던 모양이에요. 민수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밥솥들의 전력 소비량은 기존 오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요리의 맛은 더 깊어지죠. 압력 조리 방식이 육류의 식감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각 요리의 레시피를 밥솥에 자동 조리 프로그램으로 저장해뒀더라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누구나 같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셰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바이어 씨가 마지막 시식을 마치고 제게 다가왔죠. 슈미트 씨, 우리 계약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싶은데요. 이 밥솥들
몇 대나 구매 가능한가요? 그날 저녁 텅 빈 시연장에 민수와 단둘이 남았을 때였어요. 민수 씨, 이걸 다 어떻게 준비한 거예요? 사실 며칠 동안 밤새워가며 각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들을 연구했어요. 전통 레시피를 밥솥에 최적화하는 게 관건이었거든요.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노력해준 그가 고마웠죠. 민수 씨, 우리 매장에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날은 80년 된 독일 가전 매장에 처음으로 한국 밥솥이 진열된 역사적인 날이었죠. 시연회의 성공은 생각보다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미슐랭 셰프들의 입소문을 타고 우리 매장은 연일분의 전화가 빗발쳤죠. 하지만 그만큼 반발도 거셌답니다. 베를린 전통 요리사 길드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전통 독일 요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죠. 특히 길드의 대표였던 한스 밀러는 지역 TV 인터뷰에서 신랄한 비판을 했더라고요. 밥솥으로 만든 요리를 진정한 독일 요리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전통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도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80년 전통의 매장이 밥솥을 파는 곳이 되다니. 할아버지가 일구신 매장의 명성이 훼손될까 우려하셨나 봐요. 심지어 사촌 마르쿠스는 지역 신문에 우리 매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달랐어. 안나 씨, 우리가 하는 건 전통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에너지는 절약하면서 맛은 더 좋아지잖아요. 그의 말대로였어요. 실제로 우리의 새로운 조리법은 전통 요리의 맛을 더욱 살렸거든요. 게다가 전력 소비량은 3분의 1로 줄었고 조리 시간도 훨씬 단축됐죠. 변화의 시작은 은퇴를 앞둔 3스타 셰프 하일리였어요. 그는 우리 매장에 찾아와 직접 밥솥으로 요리를 해보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독일 전통 요리 50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일리의 참여는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그의 명성 덕분에 보수적인 셰프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전통 레시피 연구 모임을 가졌어요. 민수는 밥솥의 기술적인 부분을, 하일리는 전통 요리의 비결을, 저는 그 둘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맡았죠. 특히 놀라웠던 건 어머니가 남기신 레시피 노트에서 영감을 얻은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전통 요리의 맛을 살리면서도 조리 과정을 단순화하는 데 관심이 많으셨더라고요. 그 노트를 보며 민수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전통을 더 쉽고, 더 맛있고,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 우리의 실험은 조금씩 결실을 맺어갔어요. 소규모 지역 요리 대회에서 우리의 현대화된 전통 요리가 우승을 차지했죠. 심사위원들은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맛의 일관성을 높이 평가했답니다. 이건 혁명적인 변화예요. 전통의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네요. 그 성공을 계기로 지역 언론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만남이라는 헤드라인이 나기도 했죠. 심지어 처음에 우리를 비판했던 요리사 협회에서도 조용히 연락이 왔답니다. 혹시 젊은 셰프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대는 따로 있었죠. 바로 다가오는 베를린 푸드 페스티벌에서의 시연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사촌 마르쿠스였죠. 독일의 대표적인 음식 축제인 베를린 푸드위크는 도시 전체가 먹거리의 천국으로 변하는 특별한 행사예요. 우리는 푸드 스타트업 전시회 구역에 자리를 잡았죠. 이 축제에서는 쿠킹 클래스와 다양한 강연이 진행되는데 저희는 혁신적인 조리법 시연 세션에 참가하게 됐어요. 행사장에 도착해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현지 요식업계 관계자들, 셰프들은 물론이고 음식 애호가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특히 환경 친화적인 조리법에 관심 있는 관객들이 많았어요. 부스 설치를 시작하면서 우리만의 특별한 점을 강조했답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크게 전시하고 전력 소비량 비교 그래프도 준비했어요. 독일에서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 가치거든요. 사촌 마르쿠스도 참가했더라고요. 그의 부스에서는 중국산 주방가전으로 만든 현대식 독일 요리를 선보인다고 했어요. 서로 마주치자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죠. 하지만 저는 우리의 준비에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의 시연은 전통 요리의 현대적 재해석에 초점을 맞췄어요. 특히 하일리의 도움이 컸죠. 그의 전문성 덕분에 전통 레시피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거든요. 민수는 밥솥의 기술적인 장점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요. 관객들과의 소통도 활발했어요. 시연 중간중간 질문을 받았는데 대부분 에너지 효율성과 맛의 일관성에 대한 것이었죠. 특히 젊은 셰프들은 메뉴의 표준화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버튼 하나로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나 봐요.
요즘 독일에서는 비건과 채식 문화가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았죠. 전통 독일 요리의 채식 버전을 선보였더니 뜨거운 호응을 얻었답니다. 특히 밥솥에 기능을 활용한 채소 요리는 환경 친화적인 조리법에 좋은 예시가 됐어요. 시연이 끝나갈 무렵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마르쿠스가 우리 부스를 찾아온 거예요. 그의 표정이 어둡고 지쳐 보였죠. 안나, 나 좀 도와줘.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우리 매장에서 판매한 중국산 제품들에서 과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주에만 50건이 넘는 고장 신고가 들어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전량 리콜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매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 사실 내가 부러웠어.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혁신을 이뤄내는 모습이. 난 그저 쉬운 길을 택했던 거야. 처음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도움을 청하는 그의 모습에서 라이벌이 아닌 한 가족으로서의 연민이 생겼죠. 그날 저녁 페스티벌이 끝난 후 마르쿠스와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품질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죠. 우리는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르쿠스는 탄탄한 유통망과 마케팅 노하우를, 저희 매장은 기술력과 전통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었죠. 두 매장의 장점을 합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함께하면 어떨까? 내가 가진 기술력과 내 네트워크가 만나면 우리는 정말 특별한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그의 제안에 수긍했어요.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됐죠. 마르쿠스와의 화해와 더불어 이번 페스티벌에서의 성공은 우리에게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됐어요. 현지 언론에서도 전통 요리의 새로운 해석이라며 호평을 했죠. 특히 우리의 환경 친화적인 접근 방식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하일리와 함께 준비한 5가지 전통 요리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함께 보여줬던 게 환경 보호에 관심 있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매주 화요일마다 전통 레시피 워크숍을 열었는데 처음에는 5~6명이던 참가자가 어느새 20명이 넘게 되었죠. 특히 젊은 셰프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전통 요리를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워요. 에너지도 절약되고 맛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네요. SNS에서도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 매장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전통의 맛, 현대의 편리함이라는 콘셉트로 인기를 얻었죠.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가 특히 컸어요. 전통 요리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 큰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베를린의 유명 요리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통 요리의 현대화 과정을 정기 강의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죠. 이제 우리의 도전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민수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는 미래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었나 봐요. 우리의 협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마르쿠스와 저는 매장 통합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결정했죠. 각자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어요.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했어요. 투자 비율부터 역할 분담, 이사회 구성까지. 특히 민수의 도움이 컸죠. 그의 제안으로 계약서에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는 경영 이념도 명시했답니다. 그리고 민수와 저희 관계도 특별해졌답니다. 매일 보는 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게 된 걸까요?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청혼을 했어요. 결혼 준비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원래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려 했지만 매장 통합 작업이 한창이라 독일에서 진행하게 됐죠. 민수의 부모님께서 흔쾌히 독일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배려에 지금도 감사드린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었고 민수는 독일 전통 예복을 착용했어요. 하객들은 우리의 선택이 독특하다며 웃었지만 저희에겐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특히 결혼식 후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한식은 잊을 수 없어요. 민수가 만들어주던 음식도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요리는 차원이 달랐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식 레시피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밥솥으로 한식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전통 방식도 알아야 진정한 맛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매장도 문을 열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가전 매장이 아닌 요리 교육과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죠.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마르쿠스는 유통과 마케팅을, 민수는 기술 개발을, 저는 전체적인 경영을 맡았어요.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였죠. 가끔 제가 처음 고민했던 때를 떠올려요. 80년 전통의 가업을 이어받으며 느꼈던 부담감,
변화의 필요성과 전통 사이에서 갈등하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전통을 지키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더해가는 거라는 걸. 어제는 민수가 우리 부부의 첫 아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아기용 이유식 밥솥을 내밀더라고요. 독일 전통 이유식 레시피를 프로그래밍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2개의 소중한 것이 놓여 있어요. 어머니의 전통 레시피 노트와 민수가 처음 가져왔던 그 작은 밥솥이에요. 이제는 전시용으로 바뀌었지만 저에겐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들은 우리의 시작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오늘은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작은 밥솥 하나가 독일의 80년 전통 가전 매장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은 물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우리만의 유연한 접근 방식이 독일 전통 시장에서도 통했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너지는 절약하면서도 전통 요리의 맛은 더욱 살리는 우리의 기술력이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